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채 한도가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포결까지 갈 길이 멀다, 또 잡음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지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대하겠어 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소형 반도체 종목군들이 스탠바이, 즉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주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당연히 덩어리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계속 연결시켜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요즘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대형주들은 내려가고 중소형주들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나쁜 게 아니다는 얘기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보고는 있지만 중국과 연결된 대형주 같은 부분들은 전망이 좀 어둡고, 그에 반해서 중소형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5월의 마지막 날, 또 시장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큰일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제가 지금 목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섹시하게 바뀌었으니까 너무 또 여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시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이제 그 꿀보이스에서 섹시한 목소리로 바뀌니까 또 시황 말고 다른 쪽에 또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시황에 집중하셔서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들 보도록 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5%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아침에는 이제 상승 출발 해가지고 딱 진행이 됐다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마이너스권 확장시키다가요,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기조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강하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서 장 중반쯤 돼서 종반쯤 돼서 마이너스권 들어갔죠. 한 2시 정도에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플러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폭의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조 양상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일 거라 판단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백악관, 공화당 이쪽에서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같은 기간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안이 나왔고 이제 의회 표결만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공화당 강경파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단체로 볼 수 있는 프리덤 웍스, 헤리티지 이런 쪽에서 해당 합의안에 어떤 공개적으로 어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성명을 좀 발표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추후에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보수단체가 그래서
추후 평가하겠다. 그럼 반대해라. 그럼 미국 디폴트 원하냐? 아니잖아요. 미국 디폴트가 나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뭐 추후에 뭐 보수단체들의 평가를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디폴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 쪽이 상당한 부분에서의 어떤 책임론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이 법안에 해당 우려감을 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려감을 표한 거지 뭐 반대할 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네, 법안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본 그 회의 넘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네, 그것을 이제 찬성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원 포결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네요. 그죠? 31일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시간 계산해 보세요. 네. 오늘 밤이죠. 네, 오늘 밤. 네, 막 넘어가기 전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 4명, 공화당 위원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이잖아요. 13명이면 7명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명의 공화당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민주당 위원 4명 일단은 다 찬성하겠죠. 그럼 이제 공화당에서 3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넘어가고 하원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 의견 내세우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뭐 만장일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만장일치로 너희들의 법안에 너희들의 그 내용에 내가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정도 있고요.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엔비디아는 이제 AI 관련한 수혜주를 동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자체로도 주가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고 반도체 중에서는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이 엔비디아가 유일하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도체 기업도 1조 달러를 넘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반도체도 넘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된 거고요. 여기다가 AI를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관련한 부분과 AI 관련한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어떤 그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커지게 되면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지금 뭐 삼성이 뭐 감산에 나섰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삼성이 감산에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 소진이 빠르다라는 거죠. 즉 지금 뭐 시장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고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커져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나쁘다고 해서 앞으로 나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보통 바닥은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걱정거리를 갖고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식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고 있지 않는 포지션에서 매수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제 업황 호전에 따른 그런 기대감을 계속 안고 갈 거예요. 물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얘네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채 한도 이슈가 종료가 되면 FOMC가 이제 6월 13일 날 있습니다. 이 6월 13일 날 열리는 이 FOMC에 주목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실업률 조금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에 CPI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뭐 네, 그 하락세를 계속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의 종료, 이런 모든 것들이 6월 달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주가를 한번 조정을 받아주면 좋겠죠. 자, 36910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 만기일입니다. 이번 6월 만기일은 큰 놈이에요, 큰 놈. 네, 큰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6월 6일날 우리가 현충일 때문에 중간에 하루 쉬잖아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에 조금 팔고 다시 살 것이냐, 이거는 뭐 자유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업황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소형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중소형 반도체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르면은 반도체 섹터를 추종하는 KRX 반도체 지수가 전날 대비 1.69% 상승 마감했다. 지난주에는 2.7% 올랐다. 라면서 이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군들이 먼저 상승했고 중소형 반도체주는 조금 덜 올랐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해석이 아주 재밌습니다. 대형주의 강세 흐름에도 중소형주도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사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무방을 했을 때 하드는 이야기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대형주가 움직이는 포지션을 우리가 먼저 포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딸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 종목, 부품, 장비, 소부장 이런 것들이죠. 요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지금은 반도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뭐 배터리 종목도 올라갈 때도 대장주가 정해지고 나면 그 주변에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중소형주에 속한다라고 본다라면은 지 혼자 올라가면서 그냥 자기 혼자 잘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을 같이 주도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들은 주도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도 반드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라서 그냥 안 살래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 수익이 나지 않아,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네, 100% 수익률은 나옵니다. 네, 100% 한 번도 못 올려보시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삼성전자 바닥에 사가지고 큰 주기 한번 먹으면 2, 3년 정도 지났을 때 100%씩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2년에 100%, 굉장히 뭐, 야, 2년에 100%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요, 2년에 100% 이상 주는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좋은 거죠. 또 배당도 챙겨주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그런 상승은 언제부터 일어날 것이냐?
일단 이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한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할 것이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감소할 것이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들고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탑으로 해서 쫙 치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딸려 올라간 종목군들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꾸준히 올라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한 10여 년? 네, 10년, 15년 정도 큰 주기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패턴들이 10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중소형 반도체주들은요, 단 몇 개월 사이에 몇백 %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어떤 길잡이 역할을 좀 하는 거고요. 진짜 수익들은 중소형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습니까? 대형주 쪽을 가지고서 일단 시장을 끌어올리고요. 중소형주를 매수해 놓고, 걔네들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접근을 시키게 된다라면,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수익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현재로서는 지금 보면, 올 하반기에 회복세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다라는 것은 올해를 거쳐서 내년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년까지 시장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르고 내리는 것은 계속 있겠지만 내년도까지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수 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주는 고전이고요. 중소형주는 질주하고 있다.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네,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이거 꼭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나면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내용 그대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 기울여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G생활건강, 아모레 이런 것들이 지금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1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50% 급등세고요. CNC 인터내셔널 52%, 코스맥스 7%, 토니모리 7%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연초 대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시장을 다변화했는지가 주가 희비를 갈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졌고 또 실제로 실적도 많이 감소하는 상태고요.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많이 탈출이 했죠. 네, 탈출됐고 북미, 유럽, 일본 이런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실적세가 좋아지고 있고 또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을 빼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탈중국이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지금 보면은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공장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벗어나자라는 식의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국 쪽으로 그렇게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의 온도 차이는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영업이익은 800억, 1,400억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50%, 16% 정도 급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각각 1,400%, 158%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한한령이니 또는 이제 지들 것만 쓰자 애국하자 해가지고 뭐 중국산
중국산, 그러니까 국산이겠죠? 네,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국산을 이용하자고 해서, 뭐, 한국 화장품 쓰지 말고 중국 화장품 쓰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G7 이후에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좀 까불고 있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취소, 뭐 이런 것도 있고, 한중 관계 별로 안 좋다,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 아직도 안 풀렸죠.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간 깡패짓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저거 진짜, 네. 그냥 상종 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근데 중국을 빼놓고서는 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한중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쪽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단체 관광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단체 관광객이 풀려도 사실은 뭐 초반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가로 운영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괜히 시끄럽고 지저분해지기만 하지, 그냥 실속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지난 다음에 중국 관광객도 좀 풀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계획적으로 여행도 하면 되지, 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그죠?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자,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형주들은 일단 주의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화장품주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중소형 관련주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장품주들을 꼭 하고 싶다라면 대형주, LG생활건강, 아모레 이렇게 딱 집어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조심하시고요. 다른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면서 서서히 뭐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갈라져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형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입장이 계속 저런 식이라면 주가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내가 화장품 들고서 피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그 현금 만들어서 다르게 좀 갈아타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들고 있다, 뭐 언젠간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화장품 쪽이 중국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권이 중국과 계속 배척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정권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피곤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뭐 중국에 대한 관계가 계속 나빠지지 않겠습니다만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채 한도 합의에도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 근데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중소형 반도체 종목군들도 상승 준비하고 있다. 미리 다 준비해 놨죠? 그래서 대형주 준비할 때 중소형주도 같이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직 준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올라갈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대형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내려올 때 그런 눌림목 기회를 잘 잡아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장품주들은 대형주가 내리고 중소형주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아모레 이렇게 딱 집어드린 부분들 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이런 분들 명심하시고, 중국 관련된 이슈가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화장품뿐만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게 되면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태도를 가지며 시장의 일시적인 동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개인 투자가들이 적절한 전략, 원칙을 지키며 헌신함으로써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항상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시장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네, 아니면 이제 평균 정도만 평균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정점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죠? 가늘고 길게 가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섹시한 목소리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